고객이 불만을 제기했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에게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 걸까요? 또 고객 컴플레인이 발생을 하면 보상을 해야 하는 건지 어디까지 안내해야 하는 건지 참 난감하셨죠? 대응 기준을 구분하기 힘든 불만 고객 응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강사입니다. 고객이 본인이 기대하고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바와 다름을 느꼈을 때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 다짜고짜 사과부터 했다라고 뭐라고 하는 고객이 있고요.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뭐라고 하는 고객이 있고요. 불만 사항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라고 또다시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 이런 상황마다 참 난감하셨을 거예요. 오늘 병원으로 출강을 갔는데 교육 주제가 불만관리 실무였거든요. 오늘 강의 내용을 점검하고 보완할 겸 영상을 찍어서 공유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선생님들은 이득 보신 거예요. 아주 귀한 교육 자료거든요. 불만 고객 대응 시 제일 먼저 점검하셔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그 불만이 컴플레인인지 클레임인지 무엇이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요. 컴플레인이었는지 클레임이었는지요. 컴플레인이 뭐고 클레임이 뭐예요? 라고 교육에서 여쭤보면 그냥 똑같은 불만인데 영어 표현만 다른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완전 달라요. 저도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어려웠는데 우선 컴플레인은 클레임과 다른 대응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컴플레인은 대개 고객이 주관적인 관점으로 감정에 의한 불만이나 잘못된 상황에 대한 불평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맛이 없어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불친절해요 등인데요. 서비스 전반에 대한 불편 또는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을 말하죠. 이런 경우에 고객의 감정적인 반응과 잘못된 사실에 대한 안내가 필요해요. 대응 과정에서 금전 또는 물질적 보상보다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대안 제시 또는 개선 약속 등이 필요하죠. 반면 클레임은요, 제도, 정책 등에 근거해서 피해 사실이 분명하고 금전 또는 물질적인 보상이 수반되는 객관적인 관점에서의 문제예요. 예를 들면 음식에 이물질이 나왔어요. 머리카락이 다 탔어요. 배송 상품이 파손됐어요. 같이 피해 사실이 분명히 있어서 교환, 환불, 보상 등의 대응이 필요한 응대인 것이죠. 상품 파손에 대해서 클레임을 제기했더니 사과만 하고 다음에 주문하시면 그때는 좋은 상품으로 보내주겠대요. 잘못된 대응이죠. 직원 불친절에 대한 컴플레인을 제기했더니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상품권을 주겠대요. 누굴 그지로 하냐? 내가 돈 달랬냐? 라고 하면서 더 큰 컴플레인으로 번질 확률이 크죠. 불만을 제기한 고객이 컴플레인인지 클레임인지를 먼저 구분하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번 시간 함께하는 불만은 바로 컴플레인 이슈인데요. 컴플레인 대응 시에 인사고과를 기억해 주세요. 지금 민원을 받으면 인사고과에 반영돼서 불이익이 생긴다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뭐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오해예요. 불만 응대 시에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불만 고객 대응 순서를 기억하시기 쉽게 정리해서 인사고과입니다. 첫 번째, 인정하기, 두 번째, 사과하기, 세 번째, 고마움 전달하기, 네 번째, 과정 안내입니다. 첫 번째, 인정하기는요, 고객의 말을 인정하면 마치 고객의 말을 찬성하거나 수용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인정을 한다라는 것은요, 고객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존중하고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수용과 찬성과는 다른 개념인데요. 비록 인정하기 힘든 고객의 불만 사항에 대해서도 아니요, 그게 아니라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라는 부정보다는요, 부정도 긍정도 아니지만 고객의 의견을 존중한다 라는 중립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응대는요, 고객의 말을 인정하는 표현을 해주시는 것인데요. 아, 그렇게 느끼셨어요? 아, 그렇게 전달받으셨어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으셨겠어요? 같은 고객의 상황이나 입장을 인정하는 말을 해주세요. 두 번째, 사과하기인데요. 잘못된 상황 또는 응대, 고객의 오해로부터 고객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경우에는요, 그 사과 속에 미안함과 후회한다라는 정서가 내포되어 있다면 그 사과가 고객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여진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고객님 죄송합니다. 제가 꼼꼼히 체크를 했어야 하는데 누락이 되었나 봅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또는 선생님 기분 좋은 마음으로 방문을 하셨는데 저희 직원의 불찰로 인해서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같은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떠한 후회로 남는다라는 말과 함께 미안함, 바로 사과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고마움 전달하기인데요. 사실 모든 고객들이 불만을 느꼈다라고 다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더 감정 상하기 싫어서, 아니면 다시 안 오면 그만이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불만족스러웠지만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실제로 와튼스쿨 불만 고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94%의 고객들이 불만을 느꼈지만 표출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차릴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심에 감사함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고객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저희에게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는 선생님, 많이 번거로우셨을 텐데 이렇게 저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과정 안내인데요. 감사의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떠한 해결 방안이나 대안이 있는지, 또 도의적인 책임에 따른 약속을 고객들에게 하는 것이 좋은데요. 고객님, 말씀 주신 사항 저희가 개선해서 다음에 저희 기관에 방문해 주셨을 때 더욱 나아진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또는 고객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해서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점검하겠습니다. 또는 고객님, 말씀 주신 내용 귀담아 들어서요, 저희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반영이 되고 나면 쭉 연락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같은 안내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대안 제시 과정에서 교환이나 환불 등의 보상 조치가 있을 수 있지만 때에 따라 바뀌는 기준이 아니라요, 이런 이슈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여기까지 보상한다 같은 자체적인 명확한 대응 기준이 있어야 돼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어느 사람에게 컴플레인을 제기했느냐에 따라서 고객의 혜택이 바뀌거나 고객의 강성 유형에 따라서 다른 대응은요, 오히려 더욱 안 좋은 결과를 만들게 돼요. 특히나 클레임 대응을 컴플레인 대응하듯이 인정하고 사과부터 하면 보상 책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짊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협상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불만을 제기했을 때 컴플레인과 클레임을 구분을 먼저 하고, 클레임일 경우에는 즉시 대답하기보다는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범위와 보상 기준 등을 파악한 후에 고객과 컨택해서 합의점을 찾는 협상 조정 스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이 또한 더욱 자세한 보상 규정이 먼저 마련돼야 하겠죠. 고객의 불만은 무조건 보상을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를 애정하는 마음에서 개선하라고 쓴소리 해주는 고객들도 있고요, 본인이 화난 정서를 표출하기 위해서 또는 제3자가 본인과 같은 경험을 하지 않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불만을 바라보실 때 나 피곤하게 하는 사람, 진상 또는 악성으로 바라보시기보다는 보다 좋은 관계, 좋은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한 상호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바라보시고요, 인사고과 인정하기, 사과하기, 고마움 표현하기, 과정 안내하기를 점검하신다면 보다 좋은 응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요 여러분, 성장과 성공을 함께하는 박강사가 있어요. 안녕.